네, 입으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한국정보인증이요. 한국정보인증,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4,500원 50%요. 네. 시청자님 비중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50% 실으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조금 단가가 더 높았는데요. 네. 좀 내려가길래 좀 더 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책주라고 그래서 조금 갈 거라고 그런 걸 좀 듣고 샀는데 사고 나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겠는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가 네. 전문가님 방향성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정책 이슈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좀 진단을 해보고요. 전망, 전략까지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잠시 전화 끊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50%를 들고 계시고 평균 매수 단가가 4,500원인데요.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빠졌는데요. 3.28% 하락하면서 3,83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장대진 부장님, 예. 시청자님께서는 정책 이슈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슈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측면부터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걱정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주가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체는 이제 국내 법인 법용 공인인증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들도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시면은 이 개인용 유료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게 있는데 유료로 하는 게 이 업체에서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매출 구성을 보신다고 하면은 현재 이 업체가 이 업체의 매출을 구성해 보시면 인증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높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2011년도에는 인증서 부분이 한 매출의 58% 정도였는데 2012년도에는 60% 그리고 2013년도에는 75%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 1분기에는 80%.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의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보면 되고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중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의 부분들이 얼만큼 사업이 잘 되느냐 그에 따라서 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그 PKI 이것도 마찬가지 인증서 기술인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출 실적이 1위 업체입니다. 그동안에 뭐 2006년도부터 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뭐 뒤쪽 가면은 2010년도에 이란이라든지 브루나이 등 그쪽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수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 3월 달에 보시면 1분기 때 한 단기 순이익을 6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70억 정도인데 이 점진적으로 보시면은 이 순이익률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지금 뭐 8.3% 정도였는데 그동안은 뭐 12%대, 13%대. 지난 2013년도에 뭐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 13%대, 14%대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 이 시청자님께서도 이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보 보안 관련주로서 보안 사업이 향후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거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이 없으세요? 이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공인증서 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공인인증서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어떤 물건을 결제하게 하기보다는 이 은행 거래라든지 증권 거래 뭐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 회사는 이 개인보다는 또 이제 법인 쪽에 인증서에서 매출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이 인증서 업체다 보니까는 요 공인인증서 폐지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들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1분기 실적까지 좋지 않으니까는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뭐 회사라는 게 한쪽이 좀 안 좋아지면 빠르게 다른 쪽으로 대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나오고 있는 게 대면 거래 인증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 거래를 할 때 뭐 만나서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모른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걸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은 공인인증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당장은 이제 이게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어떤 매출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어떤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번 뭐 수급이 좀 세게 붙어야지 뭐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이 지금 다른 뭐 백화점이나 이 마트 같은 데서는 다 못 쓰게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금융거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악재가 아닐 수 있고요. 또 그렇죠. 대면거래에 있어서는 수혜를 입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급이 왜 안 붙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 보시면은 이 주가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는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것은 앞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쪽이거든요. 뭐냐고 하면은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성장성을 또 의심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만약에 뭐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넘쳐나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리 뭐 1년 뒤에 성장할 것을 미리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현상들이 났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주식 연령층이 30, 40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성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수익성이 조금 훼손되고 1분기에 좀 훼손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흘러내린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들도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좀 가시화가 돼야 그 성장성도 빛을 발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반등치가 그러면 굉장히 좀 고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시청자님 좀 비중도 많으십니다. 반등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차트의 흐름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상장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그런 관련주도 엮이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공인인증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고요.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제 뭐 차트를 보시고 좀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시청자께서 이제 뭐 사신 가격도 위쪽이시지만은 이 샀을 때 이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보셨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이 주가의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4,500원이니까는 이 4,500원 밑에서 전저점이 깨지는 부분들 한 3,300원 정도, 4,300원 정도거든요. 그 부분이 깨질 때만 해도 손절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좀 걱정이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걸 놓친 상태고요. 그리고 주가는 추세대로 뭐 저가가 갱신되고 또다시 저가가 갱신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기관 외국인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 매매해봤자 그렇게 큰 수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들이 좀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성이라든지 이익 측면들을 먼저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저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뭐 저점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짚었던 3,500원 선 그 정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3,5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자.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다고 하면은 다음 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2,900원 정도가 이제 다음 저점인데 이까지도 지금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차트 흐름상으로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뭐 돌려야 되는 선들 5일선, 21선, 61선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61선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좀 매도해서 나오자라는 이야기 드리겠는데 4,600원 선이거든요. 4,500원 선에 샀었으니까는 뭐 한 조금 뭐 수익이 나는 정도는 된다고 하면은 일단 좀 나오자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제 뭐 제가 이슈를 이야기했던 대면 거래 인증 사업에 대해서 좀 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반등하면은 좀 나오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하나씩 좀 짚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가격 전략도 짚어드렸으니까요. 3,500원 밑에서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반등치는 4,600원에서 나오는 전략 함께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정보인증이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 장대진 부장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500원이고요. 이재우 전문가 의견 매도입니다. 4,500원 그 매도 가격대로 제시되고요. 손절가는 3,700원입니다. 네, 다음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9509님께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갖고 계시는데요. 7,200원 매수가 20% 들고 계십니다. 수익을 내고 계세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에서 좀 안타깝게도 고점이 8,900원대인데 이 가격을 놓치셨다고 합니다. 언제 그렇다면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재우 전문가님, 네. 8,500원에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다시 한번 고점 노릴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안 파신 것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렵죠. 예,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종목, 중소형주 매매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도,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안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면은 계속 뭐 오히려 더 소외감을 받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올라가죠. 예. 얼마 전에 지난주는 거래소가 강했어요.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해서, 네, 아베노믹스와 비슷하게 뭐 건설주라든가 증권주, 네, 뭐 혹은 낙폭과대, 경기 대형주, 이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들은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라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정책적인 흐름에서 약간 뭐 빗겨나 있죠? 그러면 중소형주에서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 국내 경제는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성장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해외 쪽에 발길을 넓히는 쪽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인데, 통신 장비가 됐든 뭐 IT가 됐든 뭐 혹은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어떤 섹터든 간에 해외 쪽에서 어떤 뭐 발길을 넓히고 또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비에텔이라는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뭐 베트남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고, 네, 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고가를 계속 갱신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살짝 오늘자 뭐 눌림을 줬는데, 사실 어제 장대항봉으로 종가상으로는 고가를 넘어갔다가 오늘 살짝 눌림목 정도입니다. 정도 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약에 내일장 이러면 다산 네트워크스 섹터 종목군이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빠르면 내일장이라도 다시 한번 오늘 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그대로 이제 보유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설령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한 뭐 2, 3일 정도 조정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목표치는 일단 저는 최소한 9,000원
9,000원 넘어가야 한번 매도를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9,000원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첫 번째 의견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9,000원 넘어서 10,000원 전후까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에서는 9,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는 슬슬 분할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특별히 뭐 손절 네.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규모 매물도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정도로는 조금 참으셨다가 9,000원대 한번 매도 자리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좀 기대 요인이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9,000원 이후부터 분할 매도 관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더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로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디올 메디바이오요. 디올 메디바이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20원에 50%요. 1,920원에 50%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8월 초 이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오늘 안타깝게도 너무 좀 급락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 될까요? 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손절도 좀 고려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같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두 분 중에 바로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이재우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은 오늘도 뭐 급락이 나오면서, 예. 이 비중도 이제 50%나 담으셨는데 조금 이제 뭐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1,900원대면은 뭐 이번 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이번 주에 일단 뭐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저가 권역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직전 저점 지지하는 타다가 이거 깨버리면은 뭐 비중이라도 좀 줄이고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식하실 때. 그리고 디올 메디바이오의 내용을 보면은 별로 좋은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일단 뭐 기본적인 뭐 방산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DBR 영상 사업부 이런 부분이 뭐 실적이 좀 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도 좀 적자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바이오 사업 진출로 인해서 이제 줄기세포 주로도 이제 분류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뭐 성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실적에 가셔야 되지 않는 종목들은 좀 못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뉴스를 살펴보면은 디올 메디바이오가 또 이제 뭐 엔터 사업, 하정우 소속사인가요? 네, 거기도 뭐 진출한다라고 하고, 여행업도 진출한다라고 하고, 기존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여러 사업에 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기존의 사업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성장 동력을 추가하는 기업들은 잘 가는데, 기존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쪽 이쪽 사업도 저쪽 사업 막 여기저기 벌리는 기업들은 실제로 또 실적 못 내는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사주 150만 주 가까이 처분한다는 뭐 결정이 있었고, 뉴스가 있었고, 임원도 뭐 8월 초에 또 한 뭐 6, 7만 주 좀 매도 뉴스 공시도 뭐 좀 뜨고, 예, 뭐 그랬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 관계자들의 주식을 매도한다거나, 하고 뭐 자사주 매도 150만 주 정도면 이거 작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이런 뉴스 플로를 한번 좀 꼼꼼하게 살피고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오늘, 하한가, 어제도 하한가였죠? 오늘도 하한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뭐 뉴스 플로우는 특별하게 이 회사가, 이제 뭐 부도라든가 뭐 이런 쪽 극한의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악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고, 반등 나왔다 또 빠지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비중 50%면 너무 많습니다. 계속 급락 나온 종목들은 일단 이 종목의 반등을 뭐 너무 높은 목표가를 두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1,5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비중 절반으로 좀 줄이고
그 현금을 확보하든가 혹은 종목 교체를 쪽으로 해서 좀 돌파구를 열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올메드바이오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뭐 급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새로운 모멘텀을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또 이제 자사주 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꼬여 있는 부분이라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소나기는 좀 피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반등 나왔을 때 좀 비중 한 절반이라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끊어진 것 같은데요. 디올 메디바이오 전략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0876님께서 삼화페인트를 문의 주셨는데요. 15,550원 40% 들고 계십니다. 자, 페인트주도 굉장히 좀 뜨거웠었죠. 상반기 내내요. 그런데 고점이 17,800원 이후에 좀 밀립니다. 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삼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페인트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계기가 2013년부터 이제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증했던 원인이 이 전자부품과 관련해서 이 갤럭시에 이제 지금 삼성에 그 페인트가 들어가면서 플라스티노 페인트가 들어가면서 실적이 급증을 했었고요. 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이제 실적 급증한 원인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제 실적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선을 견디고 있는데요. 60일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도 가격은 지금 15,000원 정도. 그 정도가 깨지면은 60일선 완전히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60일 정도가 깨지면은 매도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 모멘텀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만 오더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실적이 이제부터는 뭐 좀 그 다른 부품 업체도 꺾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같은 쪽이기 때문에 비슷한 쪽이기 때문에 뭐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유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치 17,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화 페인트 함께 짚어드렸고요. 좀 수익 내시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종목 진단 그리고 추천주 전략까지 짚어드립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